자,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나가게 되는데,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새로운 확률 분포예요. 새로운 확률 분포. 자, 근데 그거 본론으로 그냥 바로 설명해버리면 좀 헷갈리니까 약간 서론을 조금만 얘기해 볼게요. 간단하게 서론만.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시행의 수가 무수히 많아진다 그러면 그 예전에 했었던 거 통계적 확률 좀 기억날까요? 통계적 확률? 그렇죠? 통계적 확률 같은 경우는 시행의 수가 무수히 많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수학적 확률이 하나씩 가까워지죠? 괜찮아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내가 주사위를 굴려요. 그러면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내가 100만 번, 1000만 번, 억 번 던지면은 몇 번에 몇 번 꼴로 1의 눈이 나와요? 그럼 당연히 6번에 한 번 꼴이겠지. 괜찮아요? 시행의 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실제로 던져본다면 6번에 한 번 꼴로 1의 눈이 나오겠구나. 그쵸? 통계적 확률. 자, 그때 통계적 확률의 근간 자체가 뭐예요?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시행의 수가 무수히 많아진다면 모든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하나씩 가까워질 거다. 그래서 원상태 확률을 구하려고 할 때는 그냥 시행을 많이 해보면 된다. 괜찮죠? 이거는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경우까지도 다 통용되기 때문에 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갖다가 쓰는 주요한 법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지? 자, 근데 그게 통계에서도 또 등장을 해요. 보면 알겠지만 통계적 확률이 있잖아요. 이 확률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야. 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신생아 몸무게를 한번 재본다고 쳐볼게요. 신생아 몸무게. 자, 그러면은 뭐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빵키로, 신생아가 빵키로지는 않겠지만, 그죠? 빵키로, 그 다음에 뭐 한 10kg? 10kg가 있을 리는 없겠지? 그래서 이상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 평균적으로 한 2kg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막 신생아 몸무게가. 그러면 몰라. 어느 순간 몸무게가 등장하는 순간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점점 가서 무슨 4kg짜리 신생아도 나오겠고,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야. 물론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약간 좀 들쭉날쭉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연속적이잖아요. 연속적이라서 선 연결해 보면 대충 한 이런 느낌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 평균 키? 전 세계인의 평균 키도 마찬가지겠죠? 빵미터부터 3m 넘는 사람은 없겠지? 3m 넘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어딘지 모르겠지만 사람 키가 대충 한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3m 안 되는 쪽에서 많이 나오겠죠? 괜찮지? 대략 이런 느낌으로 나올 거라는 예측이 좀 많이 들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연결시켜보면은 약간 좀 이런 느낌이 되지 않겠냐. 어때요? 시행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면은 모든 확률 분포 가지고 확률 분포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가운데만 솟아있는 그래프 모양이 나올 거라는 거야. 괜찮죠? 가운데만 솟아있는 그래프가 나올 거라는 거야. 오케이? 가운데만 솟아있는 그래프.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전체 확률을 막 계산을 하려고 보는데 이거 일일이 막 조사해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좀 힘들어요. 예를 들면은 수능을 봤는데 수능 가지고 우리가 점수 빵점부터 100점까지가 있다고 칩시다. 빵점부터 100점이 있는데 수학 점수를 놓고 보니까 전국 고3 학생들 점수 봤을 때 막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렇죠? 100점도 있을 거고, 그죠? 여러 개 있을 거야.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평균 주변에서 약간 좀 몰려있는 형태의 느낌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괜찮죠? 자, 물론 비대칭이기는 할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모든 그래프들 다 그려보다 보면은 죄다 그래프가 다 비슷비슷하게 간다라는 거야. 가운데 평균 지점에서 약간 좀 솟아있고 좌우가 대칭은 아니지만 약간 좀 대칭 비스무리하게 좀 움직이고 있을 거라는 거야. 괜찮죠? 자, 그래서 이때 상위 몇 퍼센트, 예를 들면은 여기가 무슨 90점이에요. 90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넓이, 지금 이게 확률 밀도 함수라고 친다면 이 넓이가
확률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막 0.04다. 그럼 여기까지가 상위 4%다. 90점 이상이 1등급이야. 막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고요.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 그래프를 다 뽑아서 조사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막 수능 딱 보고 나서 내가 등급 받을 때까지 얼마 걸리냐? 한 달 걸려요. 괜찮아요? 수능 딱 보고 내 등급 확인할 때까지 한 달 걸린다고요. 그럼 모의고사 성적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근데 답답해서 못 살죠. 한 3시간이면 나와야 돼. 대략 예측 컷이 나와야 돼. 그래서 좀 빨리 구하는 방법 없을까?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비슷한 그래프를 좀 이용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비슷한 그래프가 뭐냐면 정규분포라는 거예요. 정규분포. 정규분포는 뭐냐면 확률분포의 일종이기는 합니다. 근데 확률분포의 일종인데 잠깐 확률분포의 일종인데 껌 필요한 사람 있어요? 껌 오케이. 자, 우리 껌 좀 줄까? 괜찮나? 오케이. 자, 그래서 정규분포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정규분포는 실제분포랑은 조금 달라요. 실제분포랑은 좀 다릅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뭐 x값이 사실 0부터 10 사이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뭐 신생아 몸무게. 그쵸? 자, 근데 그거를 갖다가 에라 모르겠다. 통계학자가 막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떻게 그래프가 죄다 비슷하지? 약간 좀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야, 만능으로 쓸만한 강제적인 확률분포 그래프를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자, 그 만든 식이 뭐냐면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빼기 m 제곱, 이렇게 그냥 만든 거예요. 이 식이 뭔지 몰라도 돼요. 우리가 다시는 볼 일이 없어요. 이 식을 볼 일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그마는 표준 편차, 파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이, 2는 여기 그 미적분에서 나옵니다. 극한과 관련된 무리수. 우리가 쓸 일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시그마, 표준 편차, m 평균, x 변수. 그쵸? 유일한 변수 x 딱 하나예요. 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딱 m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되는 이렇게 종처럼 생긴 그래프로 나와요. 종처럼 생긴 그래프로 나옵니다. 그리고 평균 지점에서 항상 최대값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얘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있어요. 뭐야, 그러면 이런 데다가 못 쓰는 거 아니냐? 이게 여기에서 이제 평균 표준 편차 구해가지고 이 식에다가 시그마랑 m에다가 때려받고 그래프 그려놓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있는데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끝까지 가는데. 괜찮아요? 거의 똑같이 생겼다라는 거야. 그러면 3kg 이상의 우량아들의 몸무게는, 우량아들의 비율은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면 실제로는 딱 마지막, 그죠? 최대 몸무게 여기까지만 해서 구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얘는 다 더해요. 이걸 싹 다 더한다고요. 이 정규표 이용해서 더해요. 근데 얘 그 최대값보다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 값들은 넓이 다 구해봤자 0.000000001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냥 이 파란 그래프로 그냥 풀자. 이 파란 그래프 금방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실제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가지고 저 식에다가 때려 박아보자. 그래서 m과 시그마의 숫자 집어넣어서 그래프를 그려놓으면은 얘도 지금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야.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통계학자 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야. 별 차이가. 그러면은 키가 막 2m 이상의 장신들은 총 몇 명이냐? 그러면 원래는 요것만 넣어야 되잖아요. 키가 저기 무한대 에베레스트 산만한 사람도 있고요. 키가 마이너스 3000m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어차피 0보다 작은 거는 확률 다 계산해봤자 0.0000001밖에 안 나와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요 목적상으로는 걔까지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나오는 상태에서 그 비율만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란 그래프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오차가 별로 적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2m 이상을 진짜로 이렇게 다 해서 뽑아낸 것과 그 다음에 실제로 막 전 국민 다 조사해가지고 진짜 2m 나오는 거를
정확하게 계산해도 오차가 거의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떨까요? 빨리 보고 싶을 때는 파란 걸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와, 난 1컷이 궁금해. 상위 4% 1컷이 궁금해. 자, 근데 그쵸,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한 달 걸린다 그랬지. 근데 막 대성, 이투스, 막 종로 이런 데서는 3시간 만에 1컷이 나와요. 그죠? 어떻게 뽑을까? 적당히 가지고 학생들 조사해서 그냥 그래프 그린 거예요. 근데 그 그래프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야. 점수가 만점도 있어요. 막 3만점도 있고 마이너스 2772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X값이 얼마 이상인 경우가 4%다 라고 하면은 이 상위 4% 커트라인이 89.99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오차가 별로 없다고요. 와, 이 정규분포 되게 강력한데? 되게 강력하다고요. 자, 실제 확률 분포를 다 조사해서 일일이 다 체크하려면 한 달 걸릴 거를 정규 분포 이용해서 하면은 몇 시간이면 끝난다고요. 근데 오차는 거의 없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물론 정확하려면 이런 식으로 정규 분포 쓰면 안 되겠지. 근데 급한 대로 급한 대로 일단 써봄직하다라는 거야.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정규 분포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정규 분포. 자, 여기서 나오는 이 확률 함수는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 이 식은 우리가 볼 일이 없어요. 볼 일이 없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 정규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생겼다? 자, fx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빼기 m 제곱. 볼 일이 없으니까 그냥 삭제해도 된다고요. 우리 쓸 일이 없어요.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거예요. 왜? 이거 정적분은 미적분 선택자도 못해요. 미적분 선택자도 이거 정적분으로 못해요. 고등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저기 그 미적분 선택자들은 혹시나 해서 해보지 말고요. 굉장히 멘탈 나갑니다. 진짜로.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요 안에서 얘는 그 식을 조금 줄여서 쓰고 싶어요. 얘를 갖다가 줄여 쓰려고 하는데 한번 봐봐요. 지금 여기에서는 2는 상수, 파이도 상수, 시그마랑 m 값은 원래 확률 분포에서의 평균과 표준 편차예요. 괜찮죠? 이 두 개만 있으면 확률 밀도 함수가 끝났다라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평균과 표준 편차, 실제로는 분산으로 씁니다. 자, 이렇게 순서상으로 써놓으면 얘는 이미 정규 분포예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분포에서 우리가 평균과 표준 편차만 구해줘요. 자, 그래놓고 이 식에다가 때려박아요. 이 식에다가 때려박는 걸 뭐라고 부르냐? 정규화 작업이다 라고 부릅니다. 정규화 작업. 실제 분포에서의 평균과 표준 편차만 가지고 이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에다가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걸 정규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규화를 쓸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항 분포 정규화할 때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일단 몰라도 돼요. 이게 나중에 얘기할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정규화를 쓸 일은 없다. 그냥 주면은 그냥 그에 맞춰서 가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순서상인데 또 이게 무슨 순서상인지 모르죠. 그래서 정규분포라는 용어의 약자를 쓰려고 normal distribution. 자, normal이 이제 그러니까 보통이라는 뜻도 있지만 수직의라는 뜻도 있고 표준이라는 뜻도 있어요. 표준이 아니구나. 정규의라는 뜻도 있어요. 표준은 다른 거지. 미안해. 디스트리뷰션이 확률 분포. 그래서 정규 확률 분포라고 해서 정규 분포의 약자 N자를 갖다가 씁니다. 자, BNP를 쓰면은 걔는 이항 분포가 이미 다 나온 거예요. 괜찮죠? 자, NM 시그마 제곱을 쓰면은 얘는 이미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온 겁니다. 얘만 써놨어도 벌써 이 식이 나온 거예요. 괜찮죠? 그럼 그래프까지 끝난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식을 쓸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프만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앞에다가 X자를 좀 써놔 볼게요. 확률 변수가 뭔지 좀 보겠다라는 걸로. 괜찮지?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당연히 어때요? 이 확률 밀도 함수도
음수값이 나오지 않아요. 다 확률 밀도함수 음수 일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구간 자체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예요. 말도 안 되지만 다 따진다고요. 왜? 모든 케이스에 다 적용하려고. 근데 웃긴 거는 시행의 수가 무수히 많아지잖아요. 그럼 모든 확률 분포는 진짜 정규 분포랑 거의 다 비슷해져요. 정규 분포랑 거의 다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평균과 표준 편차 요거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본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의 fx 정적분. 이걸 볼 일은 없어요. 그냥 어차피 1이에요. 이 볼 일이 없어요. 괜찮지? 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정의가 된다는 걸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함수값은 절대로 음수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그치? 자, 요건 그냥 참고만 해요. 자, 여기다가 다 써놨어요. 다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x는 이 확률 밀도함수,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함수는 어떠냐? x는 m에서 최대를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좌우 대칭 종모양 그래프로 나오게 됩니다. 좌우 대칭 종모양 그래프. 종처럼 생겼다고. 괜찮아요? 그리고 평균에서 반드시 최대가 나오면서 좌우가 대칭돼요. 그러면 실제 분포도 그런가? 아니, 실제 분포는 안 그렇다고요. 모르는 거지. 실제 분포에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정규 분포는 일부러 심플하게 만든 거예요. 인간이 해석하기 편하게. 왜? 저걸로 해도 비슷하니까. 시간과 비용을 굉장히 절약하는 수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규 분포는 엄청 많이 씁니다. 지금 통계학의 정수가 정규 분포예요. 지금 통계학의 정수가. 이산확률 분포 안 써요. 다 정규화 시켜서 정규 분포로 하지. 이거밖에 안 씁니다. 얘밖에 안 써요. 그럼 얘를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거는 앞에 이산확률 분포에서 다 계산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막 인테그랄 이용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거 안 구하고요. 이미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한 걸 갖다가 다 때려봐서 정규 분포 확률 해석만 들어갑니다. 확률 해석만. 오케이? 자, 그래서 좌우 대칭 종모양 그래프지만 이거는 성립할 때만 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실제 분포가 이 정규 분포랑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우를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건 문제에서 나중에 볼 거예요.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정규 분포로 문제 풀어도 거의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시행의 수가 굉장히 적으면은 정규 분포랑 차이가 엄청나요. 근데 시행의 수가 충분히 많으면 거의 모든 확률 분포는 정규 분포에 다 가까워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정도로만 일단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더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간단하게 문제 한 번만 좀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자, 17번을 보면은 17번을 잠깐 봅시다. 자, 평균이 20이에요. 자, 분산이 16이에요. 자, 요게 x가 따르는 정규 분포를 기호로 나타내어라. 그러면 얘는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16이다. 웬만큼 시행의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얘는 평균이 20이고 평균에서 최대인 종모양 그래프를 따라가는 이 정규 분포 그래프 있죠. 이거랑 굉장히 비슷할 거라고요. 시행의 수가 무수히 많아지면. 괜찮아요? 자, 그때 얘는 어떻게 쓴다? n 평균 분산으로 쓴다고요. 괜찮아요? 16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x는 이 정규분포를 따르는구나, 비슷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전체 확률이 1인 걸 알아요. 자, 예를 들어서 20 이상인 확률을 구해달라. 여기서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하죠? 절반이잖아. 얼마예요? 당연히 2분의 1입니다. 괜찮죠?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만 조금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걸 잠깐만 한번 좀 볼게요. 자, 3번. 자, m이 커질수록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이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nm 시그마 제곱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쳐봅시다.
n 뭐 15제곱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자, 얘는 평균이 10인 상태에서 분산값이 5인 상태야. 자, 얘가 지금 x라는 확률 변수가 움직이는 거라고 쳐봅시다. y는 평균은 20인데 분산이 똑같아요. 그럼 어때요? 굴곡은 똑같겠죠? 왜냐면 분산이라는 거는 몰려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 분산 똑같다 그러면은 평균에 몰려있는 정도는 똑같다라는 거야. 그런데 얘는 함수값이 지금 20에서 최대값을 가지게 되겠네. 그래서 똑같아요. 평행이동으로 겹쳐진다라는 거예요. 최대값이 똑같이 나옵니다. 괜찮죠? 평행이동으로 겹쳐지게 될 거예요. 이해되죠? 오케이. 이해되죠? 얘 지금 x값이 이게 별량값이에요. 얘 10, 얘 20. 평균이 20이잖아. 그렇죠? 평균이 20이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뭐 w라는 게 있다고 쳐볼게요. 평균은 똑같이 10이에요. 근데 표준 편차가 1이에요. 표준 편차가. 그러면 편차가 1밖에 안 된다. 분산이 1밖에 안 된다. 어때요? 엄청 작죠? 엄청 작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분산되지 않았다. 별량값들이 몰렸다. 어디로 몰려요? 평균으로 몰립니다. 그쵸? 평균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냐? 평균 지점에서 함수값이 더 크게 나와요. 자, 근데 그 반작용으로 다른 데는 더 작게 나옵니다. 왜? 몰려야 되니까.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전체 넓이는 항상 똑같이 1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평균과 표준 편차만 가지고 우리는 대략적인 확률 밀도 함수를 정규분포 이용해서 빨리 유추할 수 있다고요. 시행의 수가 충분할 때만. 왜? 충분하지 않으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쵸?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주사를 굴렸는데 주사에 1의 눈이 나오라 그러면 100%야 막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한 번 굴렸는데 1 나오던데. 이러면 저 욕먹지. 그죠? 욕먹지. 수십 번은 좀 굴려봐야 내가 20번 굴렸는데 1만 20번 나오던데? 이러면 이제 100%라고 조금 우길 수도 있겠지만 한 번 굴렸는데 1 한 번 나왔다고 해서 100%라고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시행의 수가 어느 정도 좀 충분해야 신뢰성을 가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시행의 수가 충분히 좀 많다면 얘는 모든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마지막 시그마가 작을수록 솟아오른다. 그죠? 솟아오른다. 왜? 몰렸으니까. 괜찮아요? 몰렸어요. 점수가 몰려있습니다. 죄다 10점 근처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10점 근처에서. 괜찮지? 오케이. 자, 이것만 일단 좀 생각해보고 문제 잠깐만 더 풀어볼게요. 19, 20, 21 세 개 한 번만 해봅시다. 세 개 한 번만.
자, 뭐 크게 어렵진 않죠. 그냥 뭐 개념에 관련된 문제라서 지금 딱 얘기한 것만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해 주면 됩니다. 자, 21번까지. 그런가? 표준 편차 15. 얘는 30만, 900 맞아요. 맞네. 오케이.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아, 30의 제곱이야. 미안, 30의 제곱인데 3의 제곱이었어. 오케이. 이게 그냥 y가 제곱이면은 그냥 x에다가 여기 제곱하면 돼. 15를 제곱하면 그건 완전 달라요. 별량 제곱의 평균은 분산으로 엮어야 돼요. 차수가 다른 순간 절대로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면체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분산적으로 들어가야 돼. 오, 얘도 풀어야 돼요. 21번.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아, x 평균이 지금 80인 걸 준 거고요. x가 지금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표준 편차가 지금 15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미 다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2x 빼기 10의 평균, 그러니까 얘 2배 한 다음에 10 빼면 되죠? 15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도 2x 빼기 10의 표준 편차, 2배의 시그마 x죠? 이거 2배 해주면 되니까 표준 편차는 지금 30이구나. 그쵸? 그러다 보니까 y는 정균포를 따른 애가 맞는데 얘는 평균이 150이고요. 표준 편차가 30. 하지만 평균 분산을 씁니다. nm 시그마 제곱을 씁니다. 그래서 900으로 들어가요. 자, 만약에 서술형에서 이거 제곱 안 쓰면 감점 당합니다. 제곱 안 쓰면 분산을 써야 돼요. 분산을.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21번도 잠깐만 한번 좀 볼게요. 자,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이 아닌 것은 1번 m에 대해서 대칭인 곡선이다. 뭐 당연히 맞죠. 좌우가 대칭인 곡선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2번 x는 m일 때 최대값 당연히 맞아요. 그죠? 걔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 종 모양을 이루게 되니까 그죠? 좌우 대칭. 그 다음에 3번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 그죠? 당연히 맞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해야 된다고요. 전부 다 해야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그렇죠? 시험을 봤는데 마이너스 3만 점 막 이런 게 있다고요. 그죠? 0점부터 100점 사이인데. 하지만 0점 미만은 나올 확률이 0.00001 막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오차는 그냥 감안하고 가자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걸 구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시그마가 작을수록 가운데 부분이 높아진다. 시그마가 작을수록 솟아오른다. 그렇죠? 표준 편차가 작다. 편차가 작다는 얘기죠.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점수가 몰려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디로 몰려요? 평균에 몰렸겠지. 그렇죠? 평균에 몰려있겠죠. 그래서 얘는 솟아오른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5번 시그마가 클수록 옆으로 좁아진다? 옆으로 퍼져요. 괜찮아요? 옆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솟아오른다라는 게 퍼진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 22번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걸 그냥 바로 풀어보라 그러면은 조금 헷갈릴 거라서
천천히 한 번만 좀 봅시다. 이게 레벨 2라고 써놨지만 투칙은 조금 어려워요. 이게 처음에 진입 장벽이 조금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 정규분포가. 자,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보니까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x1일 때가 지금 최대 지점입니다. 자, 그리고 gx는 더 오른쪽에서 최대값을 가지는 상태가 되겠네요. 여기가 지금 x2예요. 그렇죠? gx.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네? 나 부른 거 아니야? 나 부른 거 아닌가? 부른 거 아니지? 알았어.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일단 얘가 어떤 느낌이에요? 요 확률 변수를 x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얘는 평균이 x1이라고요. 괜찮죠? x1. 이해돼? x1. 평균이잖아요. 항상 평균에서 최대값 나오고 좌우 대칭이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표준 편차 모르니까 시그마 1 제곱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괜찮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y라는 확률 변수로 만들어져 있다. 정교포니까. 자, 얘는 평균이 x2예요. 평균이 x2. 자, 그리고 표준 편차 모르니까 시그마 2 제곱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괜찮아요? 자, 그럼 일단 1차적으로 얘는 지금 뭐라고 볼 수 있어요? x평균이에요. 괜찮아요? x평균. 자, 그 다음에 이거 x1, x2구나. x1, x2네. y가 아니네. 미안. 자, 그래서 얘는 x1의 평균이 스몰 x1. 얘는 x2의 평균이 스몰 x2.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 한 번만 봅시다. 기억. 2x1이 2x2보다 작다.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2x1이면 지금 스몰 x1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지? 요게 지금 스몰 x1이구나. 2라지 x2는 스몰 x2를 얘기하는구나. 그럼 당연히 얘가 더 큰 거 맞잖아요.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쵸? 오른쪽에 있으니까 지금 이게 더 큰 게 맞다라는 거야. 평균은 더 큰 상태.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잠이 안 돼. 좀만 힘내. 좀만 힘내. 오! 자, 니은 vx1이 vx2보다 작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얘는 어떻지? 맞아. 얘 표준 편차가 시그마 원제곱이잖아요. 그쵸? 요게 지금 vx1인 거 괜찮아요? 그쵸? 요 값은 vx2구나. 그쵸? 둘을 놓고 봤을 때 얘가 더 크냐라는 거야. 근데 한번 봐봐요. 어차피 넓이 다 똑같죠? 얘도 넓이 1 나올 거고 이것도 넓이가 지금 1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솟아올랐어요. 점수가 몰려있다는 얘기예요. 점수가 몰려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편차가 작다는 얘기죠. 그죠? 평균과의 점수 차이가 전체적으로 적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맞아요? 아니지. 반대로 나와야 된다고요. 반대로 나와야 맞다고요. 얘가 표준 편차가 더 작은 상태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이게 더 커요. 평균에 몰려 있으면 편차가 작기 때문에 분산이 작아지고요. 분산이 작으면 제곱근이 표준 편차라 표준 편차도 작아집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디귿을 한 번만 볼게요. 자, F 2x1이 G 2x2 보다 지금 작냐라는 건데 요게 지금 아까 x1이었잖아요. 그치? 요게 x1. 자, 그래서 얘는 x2. 요 말은 fx1이 지금 gx2보다 작냐라는 건데 x1일 때 함수값이 얘죠. 얘가 지금 x1, fx1. 그쵸? fx1. 자, 그리고 얘가 x2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그쵸? 여기가 gx2네요. 그쵸? 당연히 몰려있으니까 x2. g에서의 x2 함수값이 더 커요. 괜찮죠? 최대값이 더 큰 상태.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그죠? 이것도 맞아요. 더 커요. 자, 마지막 리을도 한 번만 좀 볼게요. 리을. 자, P, probability예요. 확률이에요. P, x1이 스몰 x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x2가
스몰 x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걸 물어보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들어가지? 일단 확률은 넓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넓이. x1이 스몰 x1보다 커 같은 거. 아, 이 부분. 그렇죠? 이거 싹 다 더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얘 변수가 라지 x1이잖아요. 라지 x1이 평균보다 큰 확률이에요. 오른쪽 싹 다 더하죠? 다 합치면은 1인데 좌우가 대칭이에요. 얼마? 0.5라고요. 괜찮아요? 얘는 지금 무조건 2분의 0.5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것도 한 번만 볼게요. x2가 스몰 x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아, 똑같지. 라지 x2가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지금 x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어차피 좌우 대칭이지. 얘도 0.5로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얘도 0.5로 나온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둘은 똑같습니다. 평균보다 클 확률과 평균보다 작을 확률은 그러니까 정규분포에서는 무조건 다 똑같다고요.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리을도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23번 한번 풀어볼게요. 23번. 조금만 한번 해봅시다. 23번. 조금만 있으면 재밌어집니다. 아직은 좀 재미없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23번. 뿅. 뿅뿅뿅. 오케이. 뿅. 좀 헷갈린 거 있을까? 오케이. 차. 오케이. 헷갈린 거 있을까?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여유되는 친구들은 잠깐 다른 것 좀 풀고 있어 보고요. 자, 후딱 한 번만 볼게요. 자, nm 시그마 제곱입니다. x는 지금 평균 m, 표준 편차는 지금 시그마인 상태라고 한번 봐보자. 평균이 m에서 나와요. 자, 기억은 뭐예요? 기억은 x가 m보다 작은 확률과 x가 m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어차피 평균이 m이죠. 좌우는 반드시 똑같이 나옵니다. 0.5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니은 a가 b보다 작을 때 PAX B의 확률은 x가 b 이하 확률에서 x가 a 이하 확률을 빼주면 된다 라고 돼 있죠. 실제로 a부터 b까지 확률을 한번 계산한다고 쳐볼게요. a부터 b까지. 그쵸? 자, 요거를 계산한다면 이 넓이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뭐 b 이하 전체에서 a 이하를 빼버리면 되지 않냐. 그쵸? 그래서 그래프적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 a가 m보다 작을 때 px가 a보다 커나 같은 확률은 0.5 빼기 px가 a, m 이렇게 될 거야. 그쵸? 자, 그러면 a가 m보다 작은 상태래요. 그냥 편의상 a를 똑같이 이쪽으로 잡아볼게요. 그쵸? 그러면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a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와, 이거 이제 딱 봐도 지금 0.5 무조건 넘죠? 0.5 무조건 넘어요. 자, 근데 0.5에서 지금 a부터 m까지 확률을 뺀다? a부터 m까지 확률을 뺀다?
0.5에서? 그럼 요거 나오는 거야. 왼쪽. 괜찮지? 그렇죠? 지금 요 식은 결국 뭐가 나오는 거예요? x가 a보다 커나 같을 확률이 아니고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뽑는 게 돼버린다고요. 괜찮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디귿은. 조금 어려울 텐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25번 한번 해봅시다. 25번 아주 조금 어려울 거예요. 자,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답이 그냥 나와요. 그죠? 보고 그냥 나옵니다. 답이 그냥 나와요. 오케이. 오호. 오케이. 오케이. 그죠? 좌우가 대칭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죠? 평균 지점에서 최대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1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의 구간을 잡아줘야 넓이가 최대가 되겠네. 확률이 최대가 되겠네. 그쵸? 자, 이 그래프 자체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평균이 지금 10이에요. 우우!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잡는다? t-4랑 t 플러스 6. 그쵸? 좌우 대칭으로 잡자. 왜냐면 어차피 구간 길이가 무조건 10이잖아요. 얘는 구간 길이가 무조건 10이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t값이 커지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t값이 작아지면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구간에서 최대값만 10 구간을 잡아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잡아야 최대가 되겠구나. 뭐 여기서 지금 19간 길이니까 여긴 좀 5가 되겠지. 그쵸? 그래서 얘가 지금 15. 아니면은 요게 얼마지? 10에서 5 뺐으니까 5! 그래서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은 불합의 중간, 그래서 t 플러스 1이 10이다. 이렇게 잡아도 상관은 없고요. 오케이. 이래? 정적분의 최대값. 그죠? 자, 최대 지점만 좌우 대칭으로 잡아버리면 가장 넓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자, 뒤로 넘어가서 정규분포에서 확률 구하기로 들어가요. 자, 여기에서 딱 하나만 더 설명해 볼게요. 4번. 저기 우리 네모 박스에는 5번으로 써놨는데 얘는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자, 다시 한번 이 정규분포는 무슨 확률 분포다? 그냥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확률 분포예요. 그쵸?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분포니까 확률 계산하기 편하게 만들어 놨겠죠. 그쵸? 다 평균과 표준 편차만 이용하면 다 해석할 수 있게 임의대로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괜찮지? 임의대로. 자, 그래서 어떠냐면은 얘는 평균에서부터 평균에다가 표준 편차 1배수만큼 더해 놓잖아요. 얘 확률이 m과 시그마랑 상관없이 맨날 이 값으로 일정해요. 자, 애초에 어떻게 생겼냐면은 다시 한번 몰라, 시험을 봤더니 평균이 50점이에요. 표준 편차가 5점이야. 자, 그러면은 내 점수가 55점이야. 55점 이상인 확률은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 그럼 얘는 50점을 기준으로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라고 쳤을 때 55점이잖아요.
그럼 이 이상의 학생은 비율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거. 얘 평균이 지금 m이죠. 표준 편차가 지금 시그마예요. 자, 얘는 평균에서 표준 편차 딱 한 번 더 했다고요. 괜찮아요? 아, 종균아 괜찮아요? 오! 자, 얘 평균에서 표준 편차 한 번 더 했다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 넓이가 얼마로 나온다? 이거? 자, x가 50에서 55 사이의 확률이잖아요. 넓이가 확률이지? 자, 근데 얘가 평균이 m이었어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딱 한 번 더 더한 범위라는 거야. 자, 이 값이 얼마로 나온다? 0.3413이라고요. 얘가 그냥 곱하기 고정이에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정규분포를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애초에 정규분포 만들 때 사람이 해석하기 좋게 괜히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해석이 되기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을까? 그렇죠. 종 모양 그래프를 만드는데 그걸 갖다가 평균과 표준 편차만 이용해서 만들도록 해놓고 그 평균 표준 편차를 갖다가 확률 계산할 때는 실제로 정적분 못한다 그랬잖아요. 표로 다 만들어놨어요. 이미 로그표처럼 표로 다 만들어놨다고요. 확률을. 자, 근데 그때 어떻다?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 1배수만큼 벌어져 있는 애들이 다 0.3413이에요. 그럼 요 값이 얼마예요? 34.13%가 지금 50점에서 55점인 학생이 전교생이 34.13%가 있다고요. 자, 근데 이게 지금 50%죠? 그러면 55점 넣는 학생은 0점에서 이것 빼니까 0.1587. 전교생의 15.87%가 55점 이상 점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그럼 내가 딱 55점 나왔다. 그러면은 상위 15.87% 정도가 되겠죠? 3등급 맞은 거예요. 괜찮아요? 3등급.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 딱 1배수만큼 벌어져 있으면 얘는 무조건 이 값으로 확정돼 있다고요. 이게 표로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아니, 그렇게 만든 거라고요. 정규분포를. 괜찮죠? 애초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정규분포 곡선 자체를. 실제 존재하는 그래프를 그럴싸하게 인간이 만들었는데 그걸 평균과 표준 편차만 이용해서 만든 거고요. 그때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심플하게 정리해놓고 확률 계산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26번, 27번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2627. 자, 되는 친구들은 그대로 풀어도 됩니다. 자, 26번과 27번을 보면은 얘는 지금 x가 평균이 m이에요. 그쵸?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가 a래요. 사실 a 값은 이미 표 보면은 나와 있어요. 0.3413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 표를 모른다 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죠? 아니 뭐 솔직히 솔직히 우리가 로그 2 같은 경우도 0.3010 알고 있잖아요. 표 보면 나오니까. 그치만 뭐 표를 모르고 있으면 0.3010인지 모르지. 그렇죠? 약간 좀 그런 느낌처럼.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상태예요. 자, 근데 이걸 갖다가 26번에서 뭐라고 불러요? x가 m-시그마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의 확률을 구해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뭐야? m-시그마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 이거 다 더해달래요. 어차피 좌우 대칭 종모양 그래프잖아. 그렇죠? 자, 얘가 a니까 얘는 2a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는 p x가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의 2배로 봐도 상관은 없다. 왜? 좌우 대칭이니까 2a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좌우 대칭. 자, 그러면 27번도 한 번만 볼게요. 27번. 자, x가 m 플러스 시그마보다 커나 트렁이를 구해달라.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네. 그쵸? 요거 구해달라라는 거예요. 요거. 그쵸? 그러니까 0.5에서 얘를 빼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쵸? 0.5에서 x가 m에서 m 플러스 시그마의 확률을 빼주면 된다.
자, 이게 0.5 빼기 A.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28번 직접 잠깐만 한번 풀어볼게요. 28번. 표가 주어져 있어요. 표가. 오케이. 자, 지금 딱 평균 지점에서부터 평균의 2배수까지 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표가 나와 있어요. 그 표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미안. 분산. 시그마. 자, 지금 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요거가 얘기하는 거는 x에다가 m 플러스 시그마 집어넣었을 때의 프로버빌리티가 지금 이 값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게 지금 다시 한번 x가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 그 확률이 0.3413이라는 거고, 자, 얘는 프로버빌리티 x가 m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요게 지금 0.4772라는 거예요. 힘내야 돼. 오케이. 자, 얘는 x가 m부터 m 플러스 3 시그마까지가 되겠네요. 그쵸? 자, 지금 얘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죠. 그래서 얘는 m값, 요게 m 플러스 2 시그마예요. 괜찮죠? 그래서 26까지면 얘는 m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만 더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의 넓이는 지금 얘랑 똑같다. 그쵸? 0.4772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그죠? 0.4772. 와! 26 이상은 얼마라고요? 0.0228. 2.28%밖에 없어요. 26보다 큰 건데 2% 정도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걸 안 되라는 게? 그치? 파이팅. 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문제들은 아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30번 하나만 알았어. 30번 하나만 해볼게요. 30번 하나만.
이게 표준화는 좀 들어가야 좀 할만해요. 그렇죠. 이게 눈치만 딱 채면은 간단합니다. 눈치만 채면은 오케이. 자, 평균보다 작아야 돼요. 10보다 작아야 됩니다. 오케이. 평균보다 작아야 돼요. 평균보다 크면 안 돼. 평균보다 작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자, A보다 작거나 같은, 한번 봐봐요. 이 한번 생각해 볼게. 자, A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다 들어가죠?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싹 다 들어가는데 확률이 0.5보다 어때요? 작죠? 그럼 당연히 A 값은 평균보다 크면 돼요? 평균보다 큰 순간 무조건 0.5보다 크다고요. 괜찮아요? 그렇죠? 무조건 왼쪽으로 A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 그럼 얘가 지금 0.1587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가 0.1587이면은 평균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어차피 이게 지금 0.5였죠? 그럼 0.5에서 이거 빼면 얘가 0.3413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0.3413. 그러면 잠깐만 얘 지금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잖아. 뭐 좌우 대칭이니까 m 시그마까지 얘도 똑같지 않겠느냐. 그쵸? 그러면 얘 a라는 값은 평균에서 표준 편차 한번 뺀 값으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8. 오케이. 12가 나오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까, 그 표준 정규표는 잠깐만 쉬었다가 한꺼번에 나갈게요. 자, D가 중요합니다. D가.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아하하하.